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삶의 길 위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월법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험난합니다. 어떤 이는 술술 풀리는데 어떤 이는 같은 노력을 해도 번번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와 운의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인생을 순탄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수월해지고 스스로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와 운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기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과 마음 환경에 두루 흐르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운이란 이 기가 흐르는 방향 즉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어지는 흐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기는 물줄기이고 운은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길입니다. 물이 잘 흐르면 농사가 풍년이 들뜨기와 운이 순탄하면 인생도 술술 풀립니다. 하지만 돌이 막히고 흙이 쌓이면 물길이 흐르지 않기와 운도 막히면 우리 삶은 제자리 걸음이 되고 뜻하지 않은 불운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기와 운이 막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따라서 직장 안에서 기운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인생의 큰 부분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늘 상사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는 지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지만 사소한 지연과 오해가 반복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본인의 성실함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과의 소통 기운이 막힌 상황입니다.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타인의 기운과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운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해도 이상하게 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기운의 막힘입니다. 주변 동료와의 관계가 답답하게 엉켜 있어 본인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막힘은 결국 승진이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장 안에서 기운이 막히면 열심히 해도 결과가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잦아집니다. 결국 피로와 불만이 쌓이고 그 기운이 다시 일의 흐름을 무겁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다음은 집안입니다. 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는 자리이자 기운이 머무는 가장 큰 그릇입니다. 이 공간의 기운이 막히면 밖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이 늘 어수선하고 신발이 뒤엉켜 있는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은 외부의 운이 들어오는 문인데 이곳이 막혀 있으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집안을 깨끗이 치워도 정작 운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 늘 답답한 기운이 감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잦은 집이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일에도 서로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기운이 막힌 것입니다. 서로의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집안 전체의 운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집에서는 일이 자꾸 어그러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면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반복되는 막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을 순탄하게 살려면 기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운과 기를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운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 직장, 자동차, 심지어 지갑까지 모두 기운이 드나드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어수선하면 좋은 기운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 필요 없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으면 그것이 곧 기운의 돌덩이가 됩니다. 현관 앞에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운이 막히고 부엌이 지저분하면 가정의 재물운이 흩어집니다. 책상이 늘 어질러져 있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이 번번이 어긋나게 됩니다.
정리는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기운을 비워내고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는 행위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기운도 막히면 탁해집니다. 반대로 공간을 정리하고 환기를 시키면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삶의 흐름도 순탄해집니다. 특히 지갑은 반드시 깔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영수증 오래된 카드 쓸모없는 쪽지를 가득 넣어두면 돈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지갑은 곧 재물의 집인인을 단정히 유지하는 것이 곧 재물운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공간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면 기운이 흐르고 기운이 흐르면 운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함부로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은 단순히 직업이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온 삶의 흐름과 기운입니다. 이 업이 이어져야 운도 계속 흐르는데 이 없이 일을 멈추거나 게으름으로 끊어버리면 그 순간 기운도 막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당장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운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흐름이 끊기면 다시 이어붙이는데 두세 배의 힘이 듭니다. 작은 일이라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던 사람이 오늘은 손님이 없으니 문을 닫자 라고 하면 그날의 손님뿐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기운까지 차단해버립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일을 대충 미루고 쉬어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의 줄이 약해져서 기회가 흘러가 버립니다. 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내 삶을 이어주는 생명의 끈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이어가고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의 길을 열고 끊기지 않은 업이 곧 순탄한 운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귀인을 극진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납니다.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을 넘어내 운을 바꿔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인을 가볍게 대하거나 도움을 받고도 잊어버립니다. 이는 곧 운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귀인은 우연히 나타나지만 한번 맺어지면 평생의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용기를 주는 사람,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내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 이런 분들은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인연입니다. 그렇기에 귀인을 만났다면 반드시 극진히 대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가야 합니다. 귀인은 다시 또 다른 귀인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조언이 큰 성공의 길을 열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인연을 놓아버린 사람은 그 길이 금세 닫히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인연을 이어간 사람은 귀인이 또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귀인은 평생의 등불입니다. 귀인을 잃지 않는 것이 곧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귀인을 명절에 챙겨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풍수와 기운의 흐름에서 보면 명절이야말로 한 해의 기운이 가장 크게 모이는 날입니다. 명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조상과 후손가족과 이웃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우주의 기운도 순환이 바뀌어 사람 간의 인연이 더욱 강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귀인을 챙기려면 생일보다 명절에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에 귀인에게 작은 인사 메시지를 전해보십시오. 선생님,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말 한마디라도 그 기운이 귀인과의 관계를 다시금 단단히 묶어줍니다. 귀인은 생일보다 명절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인연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기운이 모인 날에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인을 소중히 여기되 그 마음을 명절에 꼭 표현하세요. 그것이 한 해 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돈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기가 담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바르게 쓰이면 재물운이 커지고 잘못 흘러가면 내 운까지 함께 빠져나갑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었을 때 상대가 그 돈으로 잘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기운까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 돈이 잘못된 데 쓰이거나 빌려간 이가 어려워지면 내 돈도 함께 눌려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는 곳에 덜컥 돈을 넣는 것은 운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네 재물 기운 자체가 흩어지고 막히게 됩니다. 으,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정말 소중한 인연에게 혹은 내 마음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만 베푸십시오. 재물운은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돈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을 순탄하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시나요? 공간을 정리하고 업을 끊지 않으며 귀인을 극진히 대하고 명절에 인연을 챙기고 돈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이 5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인생의 기와 운을 바로잡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면 막혀있던 기운이 다시 흐르고자 하는 일이라도 업을 이어가면 삶의 물줄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귀인을 극진히 대하면 평생의 인연이 길을 열어주고 명절에 인연을 챙기면 한 해의 기운이 더욱 단단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면 재물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내 삶의 뿌리가 든든히 지켜집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내 뜻대로만 되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그 어떤 바람과 비 속에서도 여러분의 길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현월법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고 순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의 인연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말씀으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늘 맑은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삶의 길이 한결 부드럽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